잠깐만요. 지금 독일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뒀던 금 300톤을 자국으로 옮겼다고요? 터키, 중국은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려 5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신호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금값이 왜 온스당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금 한 돈에 5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차가운 수학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을 봐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패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지킬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약속이 될 겁니다. 자, 팩트부터 체크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 부채는 30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의 336%에 달하는 말 그대로 빚의 쓰나미입니다.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천억 달러에서 한때 8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했죠.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3%에서 오늘날 58%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무슨 소름 끼치는 의미인지 정확히 보여드리죠. 금값은 2018년 온스당 1200달러에서 조용히 움직여 오늘날 20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월가의 진지한 기관들마저 1만 달러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금값이 과연 극단적인 수준으로 리셋될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필연적인지 당신은 이해하고 있는가? 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화폐 붕괴에는 4가지 단계가 존재합니다. 한번 이 패턴을 보고 나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단계, 기초단계, 통화가 실물, 즉 금이나 은 같은 유형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제약 안에서 움직입니다. 신뢰가 현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2단계, 팽창과 평가절하 단계. 이 제약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자금이 필요하고 복지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죠. 그래서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근본이제가 약화되고 생산이 아닌 법령에 의해 새로운 돈이 창조됩니다. 바로 환상의 시대입니다. 생산 없는 번영, 노동 없는 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의 어디에 있는지 곧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3단계와 4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3단계, 위기와 통제 불능 단계. 환상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해외 채권국들은 불안해합니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더 많은 빚을 지는 거죠. 통화 가치는 재앙적인 수준으로 폭락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붕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산인 금은 화폐 파괴의 진정한 규모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리셋됩니다. 종이 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이 패턴은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3가지 사례로 증명해드리죠. 첫 번째,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923년 1월 빵 한 덩이 가격은 250마르크였습니다.
그해 11월 2천억 마르크가 되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마르크화는 금에 의해 뒷받침되며 안정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갖춘 산업 강국이었죠. 전쟁이 모든 것을 박살냈습니다. 독일은 빚을 내고 돈을 찍어 전쟁 자금을 댔습니다. 1918년까지 통화 공급량은 4배로 증가했죠.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중앙은행들이 왜 지금 금을 사들이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조약은 독일에 1320여 골드마르크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독일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하고 점령당하거나 돈을 찍어 붕괴를 지연시키거나 그들은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1921년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고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급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써버려야 했기 때문이죠. 1923년 11월 마르크화는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실물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불을 보존했습니다. 금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0분으로 수렴한 것이죠. 두 번째, 1933년 미국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하룻밤 사이에 미국 시민들의 금을 몰수하고 달러 가치를 69%나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죠. 1차 대전 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달러는 온스당 67달러로 금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 보증이 진짜였기 때문에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화 공급을 늘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막대한 적자 지출이 뒤따랐습니다. 전쟁 후 브레튼 우주체제는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금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오직 해외 중앙은행들만을 위한 것이었죠. 이 비대칭성이 결국 시스템을 파괴하게 됩니다. 미국은 냉전,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달러를 보유하고 금 태환을 신뢰해야만 했죠. 1960년대가 되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미국이 보유한 금 준비금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습니다. 금 교환 창구는 포위당했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돈 찍기를 멈추고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거나 금 교환 창구를 닫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남길 바라거나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은 금 교환 창구를 닫아버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기축통화가 이미 막대한 빚을 진 정부의 약속 외에는 아무 것에도 뒷받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금값은 폭발했습니다. 1974년 195달러, 1980년 1월에는 850달러까지 치솟았죠. 10년도 안 돼서 24배가 증가한 겁니다. 달러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가치는 폭력적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었던 사람들은 파괴되었죠. 하지만 이 패턴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로 가보시죠.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순도 95% 은으로 시작했습니다. 200년 후 은 함량은 5% 미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제국을 파괴한 원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데나리우스는 순도 95% 은을 포함했고
제국 전역에서 신뢰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데나리우스로 급여를 받았고 무역도 데나리우스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전 자체에 내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팽창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사 활동과 거대해지는 관료 조직은 더 많은 통화를 요구했지만 은 생산량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은 함량을 90%로 줄였죠. 동전은 똑같아 보였지만 그 가치는 이미 속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은 함량이 무너지자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상인들은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액면가로 받기를 거부했고 물가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로마 경제는 분열되었고 병사들은 쓸모없는 동전 대신 물품이나 금으로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서기 235년에서 284년 사이 10명이 넘는 황제가 있었고 대부분 암살당하거나 전사했습니다. 화폐 붕괴가 정치적 혼란을 낳고 그 혼란은 다시 화폐 파괴를 가속화했습니다. 결국 서기 476년 로마가 멸망했을 때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문명, 세계의 다른 시대, 세계의 다른 정치 체제. 하지만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내용은 왜 중앙은행들이 비밀리에 금을 옮기고 왜 독일이 300톤을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버리고 왜 미국 연준이 더대 걸렸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 기반한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1971년 그 다음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지위는 세 가지 이유로 살아남았습니다. 석유가 달러로만 결제되었고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의 규모 때문이었죠. 이제 기반은 금이 아니라 힘에 의해 강제된 신뢰가 되었습니다. 1971년 이후 미국은 제한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1년 국가부채는 3,980억 달러, 오늘날은 36조 달러가 넘습니다. 53년 만에 90배가 증가한 겁니다. M2 통화 공급량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만 40%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통화 가치의 파괴입니다. 모든 위기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똑같았습니다.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쓰는 것. 2008년 금융위기, 양적 관화, 코로나 팬데믹, 5조 달러 경기 부양책, 2022에서 23년 인플레이션 급증, 공급망 타들하면서 지출은 계속했죠. 매번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했고 이제 그 증상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가지 결정적인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 1. 인플레이션. 한때 일시적이라고 치부되었지만 구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실질 임금은 감소했고 자산 가격은 펀더멘털과 분리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표 2. 해외 채권국의 이탈.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3조 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오늘날은 8천억 달러 미만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거의 모든 보유량을 매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표 3. 브릭스 동맹.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까지 합세하여 공개적으로 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화,
루블, 루피로 무역을 결제하고 스위프트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표 4. 중앙은행의 금 매입. 독일이 옮긴 300톤, 네덜란드가 맨해튼에서 빼낸 122톤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2022년에만 1136톤을 추가 매입했는데 이는 55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금이 이자를 주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리셋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지표 5. 부채의 덫. 이제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만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국방 예산보다, 메디케어 예산보다 많습니다. 연준은 덫에 걸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붕괴하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습니다.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돈을 씁니다. 2023 회계연도 적자 지출은 1.7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지출을 줄일 정치적 의지도, 세금을 충분히 올릴 능력도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돈을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4단계로의 이동을 가속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금값이 1만 달러 이상으로 리셋되어야만 하는지를 증명하는 정확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정확한 방아쇠가 무엇일지는 모릅니다. 국가부채 위기일 수도 있고 미 국채에 대한 신뢰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페트로달러를 분열시키는 지정학적 충격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방아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바이마르 공화국, 로마, 1971년의 미국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빚은 갚을 수 없고 통화는 방어할 수 없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리셋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계산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현재 보유한 8,133톤의 금으로 달러를 뒷받침하고 싶다면 현재 금값인 온스당 2,000달러로는 M2 통화 공급량의 2% 미만밖에 보증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기준이었던 M2의 40%라도 금으로 뒷받침하려면 금값은 온스당 1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냥 산수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있는 겁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수십 개의 나라들이 조용히 뉴욕과 런던에서 금을 빼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변동성에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리셋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측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예외 없이 반복된 패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명목화폐 시스템은 결국 붕괴합니다. 모든 부채 기반 통화 시스템은 통화를 파괴하지 않고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찍어내려는 모든 정부는 이 길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번 금은 그 파괴의 진정한 규모를 반영하도록 리셋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미국 외외주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 혁신, 군사력에도 무관심합니다. 패턴은 수학적이며 수학은 냉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겁니다. 미국의 경제력, 자본시장의 깊이,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가리키겠죠. 달러는 대마불사이며 세계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붕괴하는 모든 제국은 자신이 예외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도, 바이마르 독일도, 대영 제국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은 힘의 증거가 아니라 3단계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대화폐 이론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혁신이 시스템을 구할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정교함으로 포장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번영으로 가는 길을 돈으로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빚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치 하락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리셋은 구조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스템 밖에서 자신을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리셋에서 살아남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물금, 은, 정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내재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 말입니다. 부는 죽어가는 시스템의 통화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달러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온수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금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거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느끼면서 기업을 탓할 겁니다. 그리고 리셋이 닥쳤을 때 그들은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만 달러금 리셋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난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수학적 결과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번은 현대 역사상 가장 중대한 통화 리셋이 될 것입니다. 달러가 리셋될 때 전 세계가 함께 리셋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주목해 주십시오. 리셋은 수십 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 후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면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 위로 터져나왔을 때 준비하기엔 너무 늦을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금을 사고 금을 옮기며 리셋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요?